talking to yourself. 독백, 그 오래된 화석. 독백, 그 오래된 화석은 극문학에서 수많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던 바 항상 당시에 가장 사랑받던 형식에 의존해 왔다. 세기를 거치는 동안 그것은 당시 연극의 유형에 맞게끔 조정되거나 잘리거나, 그러니까 독백이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독백이 또 사라지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의 어쨌건 그것은 언제나 한 등장인물이 자기한테 또는 그 자리에 없는 등장인물한테 또는 위기의 순간에 특수한 이유 때문에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물들한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는데 이 큰 소리는 볼륨이 크다라기보다는 이거 상대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조점이 자연주의적인 데 있느냐 또는 선택적 사실주의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왜냐하면 표현주의나 이런 거는 독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독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자연주의나 사실주의 때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언제나 관련 내용이 정서적인가, 심리적인가 또는 철학적인가, 시적인가 또는 하나 이상의 혼합한 것인가 등에 달려 있다. 독백이 플롯이나 성격의 문제를 다루든 또는 등장인물이 미쳐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든 독백은 항상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생각의 일부를 대변하는 말일 것이다. 네, 그렇죠. 배우는 때때로 이 말들이 또는 그 중에 일부가 2층 저 맨 끝줄에서도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어떤 말들은 그저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들은 정말로 그 필요성이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아마 너무나 글에 치중해서 표현을 하는 것에 배우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이겠죠. 이 얘기들도 뒤에 나옵니다. 자, 우타하게는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서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게 독백이라는 거예요. 그 밖의 거는 다 대화라는 겁니다. 배우를 위한 많은 책들은 한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얘기하는 긴 대사들을 희곡에서 뽑아내어 독백, 모놀로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래요. 누군가의 말이 아니더라도 표정이나 코웃음, 하품, 돌아섬, 미소, 주의를 온통 기울인 집중된 표정 등으로도 얼마든지 말을 되받을 수가 있겠죠. 등장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일 어느 등장인물이 관객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독백이 아니고 대화다. 그때는 관객이 배우의 파트너가 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냐 독백이냐, 이 관점을 우타하게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단문들을 독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화라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한테 주는 거인 거야. 그래서 이 16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혼잣말, 정말로 혼자서 하는 말. 예를 들면 나는 갈매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독백들 있죠. 누가 내 골통을 박살 내줬으면 좋겠어요. 유리동물원의 텀 대사 같은 거. 이런 여러분들이 되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독백들은 사실은 독백이 아니고 누군가한테 그냥 주는 대사인데 내 긴 대사를 그냥 잘라서 붙인 거다. 그건 대화다. 그 독백이 아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는 복잡한 문제의 그저 한 시작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큰 소리로 하게 만드는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연습과제로서 발표하도록 권유한다. 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큰 소리로 하게 되는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일을 찾아보기. 누구나 혼잣말은 합니다. 자, 여기서 큰 소리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걸 말하는 거지 큰 소리는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중얼중얼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왜 혼잣말을 할까? 상황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상황? 반복적이고 맥 빠지는 일에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시간이나 좌절감, 정서적인 문제들 같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일 여러분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집을 황급히 나서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막 아씨 열쇠 뭐 장갑 챙겼지. 내가 뭐 챙겼어야 됐더라. 뭐 잠깐만 뭐 서류 가방 뭐 내가 전화했었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집을 떠나는 육체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때의 말은 그저 자기를 조직화하려는 시도인 것뿐이다. 만일 여러분이 식료품이나 세탁물 목록을 짜고 있다면 우유 사야지, 우유 잊지 말아야지, 크랜베리 주스도 사야지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실제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쓰거나 말로 한번 뱉는 것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기계적인 일의 지루함에 따르는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코멘트 속에 나타내는 환상적인 혼잣말 같은 거.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천재인데? 너 오늘 진짜 강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오늘 진짜 난 정말 천재인 것 같아. 아주 등신 같은 애들 버릇을 멋지게 고쳐놨어. 이런 종류의 코멘트에 오, 같은 허사와 신음소리들도 자주 따르게 되죠. 뭐 이런 거. 헐 뭐 이런 것들도. 이 모든 예들은 아주 일상적이고 또 재창조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자기는 절대로 혼잣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구태여 이 연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도 된다. 누구나 혼잣말을 한다. 다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중얼거리게 만드는 대부분이 잠재의식 과정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지금 이 말에 수긍이 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혼자 있을 때 크게 말하는, 혼자 있을 때 소리를 내서 말하는 이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을 어서 탐구하기 시작해라. 자, 이번 주 내내 내가 혹시나 혼잣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혼잣말을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 오시면 되겠죠. 그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일이겠죠. 이번 주 숙제일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혼잣말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일상을 넘어서서 또 다른 환상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을 점검하라. 늘 하는 일에 지루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자주 영화배우, 왕족, 깡패두목, 어린아이인 척하면서 환상들을 중얼거리기도 한대요.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혼잣말 되게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면 좀 당연히 덜 할 텐데 내가 좀 편한 사람이랑 있다거나 특히 언제 하냐면 운전할 때. 그러니까 무슨 운전을 선생님이 보통 언제 하냐면 수업 끝나고 나와서 하거나 뭐 녹음 끝나고 나와서 하거나 녹음하러 가면서 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녹음하러 가면서 할 때는 이제 연습을 하거나 내가 녹음을 해야 될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뭐 발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텐데 돌아오는 길에는 뭔가 좀 잘했다든지 아니면 아쉽다든지 이런 기분이 남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얼중얼 하거나 대사를 이렇게 쳤어야 했는데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마디 해줄 거리 마음에 남았다라고 한다면 아닌데요? 뭐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려본다든지 혼잣말 나 진짜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혼잣말은 할 겁니다. 어떤 상상에 빠져서 내가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우타하게는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일을 다 보고 거울 앞에 서서 캐리 그랜트 로부터 베티 데이비스에 이르기까지 이것만 이렇게 인물들인데 인물을 바꿔가면서 자아 비판과 자기 승인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자신과 잡담을 해본 적이 없는가? 그러다가는 거울 속에 자기한테 입 맞추고 이 멋진 것 이렇게 이거 남자애들은 진짜 많이 하지. 거울 보면서 진짜 괜찮아 오늘 뭐 잘생겼어 뭐 야, 누가 이렇게 잘생겨 막 이러기도 하지. 거기서부터 혼잣말은 연극적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척 하면서 뭔가 연극적인 어떤 말도 혼잣말도 내가 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대리인과 대판 싸웠다고 합시다. 또는 싸움이라도 했기를 바란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문을 쾅 닫고 코트를 내동댕이 치면서 분노하며 그 대리인에게 말로써 분풀이를 하죠. 우리가 했어야 할 말들을 환상으로 꾸며요. 사람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나 예술가거든요. 우리는 그를 흉내내며 깔아뭉갠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로 잘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요. 우리는 그에게 했던 말을 다시 검토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보다 사정 뭐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오디션에 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연출가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인지를 또 연습한다. 또는 미리부터 퇴짜 맞았다고 가정하면서 그에게 호통치기 시작하다. 만약에 잘랐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그럼 아니 당신 뭐 잘났어요?
야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러기도 한다는 거야. 우리는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 장사꾼들, 심지어 버스 운전사하고도 위기를 전후해서 속마음을 말로써 내뱉는다. 별표 땡땡. 이때 이렇게 게임 속에 빠져들었을 때, 상상 속에 빠져들었을 때 이야기 전체를 말하거나 순서대로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설명해줘야 알아들을 아둔한 사람도 없다. 네, 요게 중요합니다. 혼잣말은 두서가 없죠. 혼잣말은 듣는 사람도 없어요. 잘 전달할 필요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타하게는 써놨을까요? 대본에 혼잣말이 써있을 때는 우린 잘 전달하려고 하고 이야기 전체를 말하려고 하고 순서대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지. 근데 대본 속에 사실주의적인 혼잣말, 그러니까 대상이 있지 않는 나 스스로 혼잣말이라는 건 당연히 두서가 없는 게 맞다라는 거야. 듣는 사람도 없는 것을 내가 인지하라는 거야. 우리는 듣는 사람이 항상 청자거나 관객이거나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죠. 특히 사실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네, 아직 몰라서 그렇게 연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와는 달리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필요한 외적인 논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란시키는 것과 대항합니다. 우수한 극작가들은 독백을 쓸 때 이런 점을 알고 써요. 그래서 안톤 체홉이 사실주의의 대가인 거예요. 막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쓸 때 뭔가 앞뒤 안 맞게 쓰여져 있는 글들도 안톤 체홉 글들에선 발견해요. 그리고 사실주의를 굉장히 신경 쓰는 작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사실주의에서 더 멀리 나가 자연주의적 이런 작가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수한 작가들의 독백인 거지 그게 글 잘못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보는 눈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의 인간미를 통해서 인간미, 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인간미를 통해서 필요한 사건들을 드러내도록 하자. 자, 우리는 또 말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 생활은요, 우리가 혼자 있는 장소와 연결된 채로 남아있지 우리가 말로써 상상하는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책상을 정리하면서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토론하다가 나를 이긴 어느 친구와 언쟁을 하고 있다라는 상상에 빠졌다면 그 친구는 내 마음의 눈안에 레스토랑에 앉아있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 레스토랑에 앉아있을 뿐이지 내 진짜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건 아니죠. 다 상상이죠. 그와 싸우면서 내가 종이장들을 막 공중에 날려버리기도 하겠지만 맞은편 의자에다 대고 정말로 이렇게 날리진 않겠죠. 물론 막 이렇게 상상에 빠져서 종이를 막 이렇게 막 구린다든지 막 어떤 몸적인 육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마는 네, 그렇다고 이렇게 막 진짜로 던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또 이렇게 써놨을까요? 당연한 말을 왜 대본에 쓰였으면 그렇게 하냐는 거지. 자, 줄리엣이 발코니에 서서 혼자 로미오한테 로미오 당시 그대 이름은 왜 로미오인가요? 그대 이름을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하는 장면인 거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로미오는 그녀 마음의 눈 안에서 무도회장이나 거리 또는 자기 방에 있는 거지 그녀가 쳐다보고 있는 그 별 속에 로미오가 진짜로 있다라고 줄리엣이 믿고 대사치는 건 아니죠. 자, 줄리엣 씨 혼잣말을 하기 전, 하는 동안, 하는 사이, 그리고 한 후에 그 발코니에서 하는 행동을 생각하다 보니 배우들이 연습할 때보다는 실제로 독백을 할 때 더 많이 범하는 다음에 공통적인 실수가 떠오른대요. 어떤 것들이냐? 배우가 단어들을 중심으로 독백을 구축하고 자신의 육체적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들을 잊어버린다. 어렵게 써여 있지만 단어들에 신경 쓰느라 명사에 신경 쓰느라 조금 더 나아가자면 말하는 거예요. 대본에 신경 쓰느라 본질적인 사항을 잊는 경우라는 거예요. 우타하게는 언제나 말한다. 혼잣말을 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이 거기서 할 행동을 결정하라고. 혼잣말을 하는 거는 하는 건데 혼잣말을 하려고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언어적 삶은 그 말이 튀어나오는 육체가 잘못 사용될 때 절대로 자유로움과 명확성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하는데 여러분은 언어적 행동, 대본에 접근하기 전에, 독백에 접근하기 전에 이 장면에서는 혼잣말 하는 그런 장면에 접근하기 전에 육체적인 장면, 육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부터 발견하라. 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아무개를 기다리면서 방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대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수행하는 그 행동에 의해서 구체화, 특수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아무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개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 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구체화, 특수화되는 것들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진짜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모르는 선생님이 이번 주에 1대1 수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소리도 좋고 연기도 좋고 발음 발성에도 문제가 없고 언어에서도 꽤나 뭐 이렇게 실력을 쌓은 친구인 것 같은데 구체화 특수화 잘 모르더라고. 이런 식으로 아무개를 기다리면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서 걔를 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게요 그러는 거야. 일단 육체적인 일이 결정나면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충동질해주는 내적 또는 외적 대상물들과 접촉하기가 쉬워집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뭘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지. 그럼 당연한 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내적인 거, 내가 왜 여기서 기다리는지를 내가 알면 기다리는 거 아니면 뭐 초조하게 기다리는지 여유롭게 기다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시 되니까 당연히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활동들이 언어 생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여러분이 한 활동에서 이탈해서 다른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은 혼잣말을 하기 위해서 방 안에 들어오는 건 없다. 혼잣말을 하겠다고 앉거나 서는 경우도 없다.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진짜 이유의 별표 땡땡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자, 배우들이 제법 자주 빠지는 딜레마가 있어서 우타하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대요. 배우들은 자주 혼자 얘기하는 동안 그를 화나게 했지만 그 자리에는 없는 사람을 다루면서 삼류 배우들처럼 설명하려 들거나 언어적으로 연극화하려 든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한대요. 어느 정도까지 인간은 부재 중인 파트너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과장을 좀 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눈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만일 그 자리에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매우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말할 거래요. 자, 오늘 이제 레오님께서 저한테 이제 레오님이 이제 파일을 주셨는데 레오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오버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너 혼자서 진짜로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오바를 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감정이 그럼 진짜로 격해졌을 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사실 오바할 때도 있긴 있겠죠.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죠. 내가 그 상황이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한테 막 섭섭해서 막 오빠 나를 사랑이 식었어? 막 이런 장면이야. 그러면은 약간 실제보다 좀 오버하게 되잖아. 근데 결혼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오버 안 해. 그냥 현실 직시야. 또 이렇게 됐구나. 뭐 이렇게 되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먹히지 않는 수준이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한번 우리는 항상 구체화, 특수화 시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로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자, 이 배우는 평범하고 졸렬한 연기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 이상한 언어적 과정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두렵지. 너 이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너 이렇게 하면 연기를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찝어줄 때가 있는데 그 내면에 다 배우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또 연기는 다 잘하고 싶으니까. 뭔가 구현이 되지 않고 표현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배우들이 다 자꾸 오버하게 되고 언어적 과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자, 연기는 그것이 상황의 범위 내 그리고 프라이버시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언제나 진실하게 남아있겠지만 진실하다라고 남아있겠지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 진실하다라는 건 믿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남아있겠지만 만일에 그것이 관객을 위해서 설명이 된다면
100% 나쁜 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발표하는 대로의 연습은 앞으로 현대의 비운문극에 나오는 많은 독백을 향한 출발점으로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운문극의 고양된 리얼리티 속에서 발생하는 보다 깊고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리얼리티를 떠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정복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잣말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타 하겐이 말하는 혼잣말은 정말 혼잣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독백, 단문이라는 것이 대화인지 정말로 혼잣말인지 그걸 구분할 텐데 우리가 하는 건 거의 다 대화죠. 우리가 하는 건 거의 다 대화를 그냥 이렇게 짜집기해서 독백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우타 하겐이 지금 말하고 있는 혼잣말은 진짜 혼잣말. 그러니까 뭐 미치겠네. 돌겠네. 뭐 이런 혼잣말들 정말로 듣는 대상이 없는 사람을 그때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 다 찝어 드렸는데 이야기 전체를 말하거나 순서대로 말하지 않는다. 단어에 매이지 않는다. 왜? 듣는 사람 없으니까. 두서 없이 말하게 된다. 왜? 두서 없이 말하니까. 설명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된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찾아라. 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